2km 구간마다 한 9분에서 10분 사이 예, 그 정도를 통과한다면 좋은 기록으로 들어올 것이라 기대합니다. 예. 현재 구간 기록을 잠시 살펴보면 5km 스위스의 마르셀 훅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선두 그룹에서는 같은 기록으로 지금 구간을 통과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9분 48초 정도가 나왔고요. 네, 이 정도 기록이면 괜찮은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전체적으로 지금 9분에서 10분대 안쪽으로 선수들의 구간 기록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2번을 달고 있는 소에지마 마사즈미 선수인데요. 소에지마 선수 같은 것도 상당히 유명한 선수입니다. 예, 올해 이미 두 국제대회에서 1위를 차지했고 기록도 상당히 좋아요. 예, 지난주에 있었던 그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1시간 18분대를 기록했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 대회에서도 우승했는데요. 이번 대회에서도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마라톤을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완주한 지 얼마 안 됐기 체력적인 때문에 문제는 체력적인 아무래도, 부분들을 예.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게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선수들이 정말 한 덩어리인 것처럼 선두그룹 8명의 선수들이 계속해서 흐트러지지 않고 레이스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안에는 대한민국의 홍성만 선수도 들어있습니다. 지금 뒤쪽에서 두 번째 이 모습 보이고 있는 8번 선수가 바로 홍성만 선수인데요. 지금 선수들이 헬멧을 다 착용하고 있거든요. 네. 장애 육상 같은 경우에는 800m 이상부터 헬멧을 의무적으로 착용하게 됩니다. 예. 워낙 빠르고 접촉사고도 이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헬멧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레이스를 하다가 넘어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나요? 발생하기도 하고요. 커브길이나 아니면 운동장에 들어와서 자리 싸움을 하다가 이렇게 전복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예. 이 선수들이 아무래도 팔로 푸싱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근육이 잘 발달되어 있다는 그런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호주 펀리 선수가 가장 앞서서 레이스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휠체어 마라톤을 이제 잘하기 위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그 팔이 긴 게 좋습니다. 네. 휠체어 밖에 보면 리잉이라고 있어요. 예. 저희도 푸싱이라고 그러는데 휠체어를 잡고 미는 게 아니라 푸싱을 해서 달리게 되는데 그걸 많이 휘어감게 됩니다. 지금 디스크 안쪽에 있는 그 까만 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코트펀디 선수 같은 경우 상당히 팔이 길어요. 네. 근데 체형적으로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좀 유리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휠체어 마라톤 잘하기 위해서는 그런 체형적인 부분들, 체력적인 부분도 이제 필요하고요. 장비를 가지고 하는 또 대회 경기이기 때문에 휠체어가 성능이 상당히 좋아야 돼요. 예. 그리고 이제 그 푸싱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손을 보호하고 푸싱을 하기 위해서 글러브를 이제 끼게 됩니다. 선수들 모두 지금 장갑을 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글러브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글러브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가죽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 반창고로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고무를 대서 이렇게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요. 저 푸싱을 얼만큼 기술적으로 휠체어에 잘 힘을 전달할 수 있는가, 그게 이제 관건입니다. 네. 그래서 체력적인 부분, 장비적인 부분, 푸싱을 얼마나 이렇게 기술적으로 잘 할 수 있는지, 이 세 가지가 잘 되면 경기력이 많이 향상이 됩니다. 그런 장비 면에서 선수들이 이 휠체어 마라톤 입문 초기에는 좀 시행착오를 어느 정도 겪겠네요. 상당히 많이 겪죠. 예. 그리고 글러브 같은 경우도 본인이 직접 수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번 수십 번 만들어서 어떤 자기만의 스타일을 지금 만들어내야 되고요. 장비 같은 경우도 저게 이제 스탠다드가 아니고 자기 몸에 맞춰야 되는 경우거든요. 네. 그래서 한 번에 딱 맞추기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장비도 여러 번 교체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지금 커트펀디 선수 같은 경우는 가죽으로 되어 있고요. 글러브가. 마스레그 선수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플라스틱. 지금 보세요. 커브 돌면서 지금 그룹이 좀 약간 나눠지고 있잖아요. 그때 커브 때 이제 이렇게 속도를 내서 상대방을 떨어뜨리려는 그런 작전을 구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 뒤쪽으로 처지는 선수들은 처지지 않기 위해서 따라 붙어줘야 되고요. 그렇죠. 예. 저기서 처지면 따라잡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이죠? 쉽지 않죠. 보통 속도들이 상당히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30km 이상 나고 있기 때문에 커브길에서 잘못 돌다 보면 10m, 20m 차이가 나요. 네. 그곳을 이렇게 좁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군요. 저 휠체어가 보통 휠체어 같은 경우는 1200만원 정도 갑니다. 예. 가는데 일반적인 레이싱 휠체어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우리나라 선수들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어떤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 휠체어 마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의 어떤 저변 확대가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해결이 돼야지 우리나라 선수들이 좀 많이 참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국가적인 차원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기업이나 독지가들이 많이 좀 후원을 해서 어떤 장비 같은 것들을 많이 보급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현재 우리나라 선수, 마라톤 선수들이 한 1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에. 일본 같은 경우는 4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예. 우리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장비적인 부분들도 필요하고요. 선수들이 마음껏 운동할 수 있는 경제적인 어떤 뒷받침, 예를 들어 뭐 실업팀을 만든다든가, 그런 어떤 경제적인 부분들이 해결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번에 5km 같은 경우 생활체육 휠체어들이 나왔는데요. 그 선수들을 이렇게 많이 확대해서 그 선수들이 엘리트 체육으로 넘어올 수 있도록, 예, 그런 어떤 시스템이 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네. 장비에 대해서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번을 달고 있는 야마모토 히로유키 선수 같은 경우는 2억짜리 장비, 그렇죠. 예, 후원을 받아서 지금 레이스를 펼치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확실히 후원이나 어떤 저변이나 환경이 정말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좀 힘든 면이 있겠군요. 유명한 선수들을 보면 대부분 운동에만 전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운동에 전념하면서 스폰이라든가 또는 기업의 후원들을 많이 받고 네.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이 후원을 많이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운동을 하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움이 있거든요. 또 일을 하면 운동을 못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고요. 이번에 같은 경우에 홍성만 선수가 제주도청에서 실업팀으로 해서 지금 이게 나오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들을 많이 도움받고 있는데 홍성만 선수 외에도 다른 선수들도 좀 많은 어떤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8명의 선두 그룹은 흐트러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곧 유턴 지점이 다가오겠습니다. 지금 코스가 유턴 지점까지는 상당히 오르막이 많이 있습니다. 네. 유턴을 하면 내리막이 좀 더 많기 때문에 또 심리적으로도 유턴을 했기 때문에 좀 더 레이스가 수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유턴하는 구간이 상당히 좁습니다. 네. 좁기 때문에 턴을 잘해야 됩니다. 아. 여기서 잘못하게 되면 예, 좀 처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선수들이 속도를 확 줄이는 모습을 볼 수 네네. 있어요. 홍성만 선수도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벌써 턴을 하면서 그룹이 약간 지금 두 그룹으로 나눠졌거든요. 예. 이때 뒤 선수들이 인터벌을 해서 바짝 붙어야 됩니다. 붙지 못하면 떨어질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한 10m 이상 벌어진 모습인데요. 예. 그래서 이제 앞 선수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인터벌을 더 하고 있고요. 예. 아무래도 내리막길에서는 더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지금 조금씩 거리가 더 벌어지는 그런 저렇게 모습을 되면 볼 수가 저렇게 되면 있는데요. 어렵습니다. 예. 붙어야 됩니다. 마세레고 선수가 그걸 좀 눈치를 채고 뒤를 예. 보면서 좀 달리고 있는데요. 마르셀 훅, 스위스 선수, 그리고 이 호키노부이 선수가 다시 마르셀 훅을 지나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호키네이 선수가 일주일 전에 풀 마라톤을 완주했는데요. 이렇게 선두 그룹을 갈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예, 체력이 아주 뛰어난 선수군요. 2011년 올해 동경 마라톤 대회에서 2위를 차지했고요. 지난 제19회 서울 국제 마라톤 대회 안타깝네요. 지금 홍성만 선수가 뒷그룹을 찾았는데 예, 홍성만 선수는 지금 예. 뒤쪽에 있군요. 자리를 잘 잡았어야 했는데 좀 예. 안타깝네요. 예. 지금 거리는 조금씩 선두에 있는 3명의 선수와 뒤쪽에 있는 5명의 선수가 벌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 선수 앞서가는 세 선수가 상대 선수를 떼어놓기 위해서 계속 번갈아 가면서 지금 인터벌을 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점점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저것도 선두그룹 선수들의 레이스 전략인 거겠네요. 진짜 기회만 오면 상대 선수를 떨어뜨려 놓기 위해서 그 기회를 보고 있거든요. 예. 턴을 하면서 아무래도 선수들이 좀 분산되고 떨어지면서 또 치고 나간 것 같아요. 지금 선두그룹 3명의 선수는 3번을 달고 있는 일본의 야마모토 히로유키, 그리고 스위스의 마르셀 훅, 1번을 달고 있는 일본의 호키노우의 코타, 이렇게 3명의 선수입니다. 홍성만 선수는 아쉽게 지금 선두그룹과는 조금 처져 있는 상황, 2위 그룹 5명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번에 호주의 커트 폰니 선수가 상당히 좀 좋은 기록을 두를 줄 알았는데 좀 처져 있거든요. 네. 네, 좀 안타깝네요. 앞서
이 홍덕호 감독께서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 지난 대회 우승자인 호키노우의 선수, 그리고 호주의 커트 펀리, 세계 랭킹 1위인 마르셀 후 이렇게 3명을 지목을 하셨는데 2명의 선수는 선두그룹 3명 안에 있는데요. 커트 펀리 선수는 지금 홍성만 선수와 함께 2위 그룹 5명 안에 들어있는 상황입니다. 홍성만 선수 열심히 레이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좀 지친 기색이 보이네요. 예. 아무래도 25km 이상을 적용했기 때문에 좀 어려워 보입니다. 예. 선수들이 보통 35km 정도 가면 데드 포인트가 있어요. 네. 그래서 체력적으로 많이 소비가 되고 있고 정신적으로 많이 이렇게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 예, 그래서 잘 극복하게 되면 이제 곧 이제 경기장이 이제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예, 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데드 포인트를 얼만큼 잘 넘길 수 있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좌우되는 것 같아요. 홍덕호 감독께서도 선수 생활을 하셨으니까 이제 경험적인 측면에서 어떻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그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거죠? 주로 어떤 목표를 세우거나 아니면 어떤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모님을 생각한다든가, 예, 그리고 뭐 여자친구를 생각한다든가, 예. 예, 그리고 어떤 뭐 가로등이나 그걸 보면서 조금만 하나 지나면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작은 목표점을 설정을 세우고, 하는군요. 한 번 조금씩 가다 보면 어느샌가 고른 지점까지 가게 됩니다. 예. 35km 지점이 가장 힘들다고 하셨는데 중간중간에 조금은 뭐 덜 하더라도 힘든 어떤 포인트들이 있겠죠? 중간중간에 힘들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이 인터벌을 하는데 그 인터벌 부분에 있어서 처지지 않기 위해서 예. 본인도 인터벌을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그때 많이 힘이 듭니다. 네. 반환점을 돌자마자 치고 나간 3명의 선수 선두 그룹을 계속 형성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호키노우의 코타, 야마모토 히로유키, 그리고 스위스의 마르셀 훅. 이 3명 가운데 우승자가 결정된다. 뭐 성급하긴 하지만 그렇게 말씀드려도 되겠네요. 아무래도 세 선수의 어떤 기량이 비슷하기 때문에 운동장에까지 갈 수 있지 않겠나 예. 생각이 들고요. 예. 마세레고 선수는 아주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리고 운동장에서의 어떤 그런 페이스가 상당히 좋습니다. 만약 끝까지 간다면 우승도 한번 노려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꼬린 지점 이제 종합운동장 안으로 들어와서 마지막 스퍼트 거기서 사실 이 3명의 선수는 승부가 갈린다고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끝까지 방심하지 말고요. 꼬린 지점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야 합니다. 예. 스위스의 마르셀 훅. 일단 2위 그룹을 살짝 보는군요. 아마 지금 좀 떨어진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좀 어느 정도 떨어뜨렸기 때문에 하여튼 선두 그룹을 지키기 위해서 좀 견제를 하는 것 같아요. 예. 지금 계속 링을 팔로 밀고 있는 선수들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푸싱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선수들 평소에 이 휠체어 레이스, 휠체어 마라톤을 위해서 어떤 식의 훈련을 소화를 하나요? 주로 이제 도로 주행을 많이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웨이트 하고 그다음에 실내에서 롤러 트레이닝 같은 경우도 하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휠체어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휠체어를 잡고 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푸싱을 치듯이 푸싱을 예. 하고 있고요. 선수들이 보통 일주일에 400km 이상을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팔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팔에 대한 근력 운동도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저희들은 아무래도 팔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그 팔을 사용하게 되는데 잘못 관리하게 되면 팔에 대한 어떤 상당히 어떤 무리도 오게 되거든요. 이번에 이제 우리 나라 선수 이병헌 선수 같은 경우에도 팔이 안 좋아서 왼쪽 어깨를 수술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좀 경기력이 좀 아무래도 처지지 않겠나 싶은데 평소에 운동을 한 만큼 몸 관리도 잘 해줘야 됩니다. 네. 선수들이 조금씩 지쳐가는 기색이 이 레이스를 하는 선수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야마모토 히로유키 선수도 지금 푸싱을 하다가 중간중간에 핸들 쪽을 잡는 모습이거든요. 저기 이제 보면 휠체어에 이제 보통 선수들이 물통을 달고 뛰어요. 네. 그러니까 비상행들 같은 거 달리면서 이제 물을 먹을 수 있는데 중간중간에 물